네, 반갑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두 가지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가상화폐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리비안 루시드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요즘에 전 세계 엄청난 자금이 이제 전기차 섹터로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거의 근데 원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거센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한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단연 이제 관심이 집중된 기업은 리비안과 루시드인데,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주가 흐름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하셔야 될 점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루시드 먼저 가볼게요. 루시드는 일단 테슬라 출신의 버나드 채, 그리고 오라클 출신의 웽 등이 같이 설립한 기업이고요. 전신은 아티에바라고 하는 기업이고, 배터리랑 파워트레인 전문 기업이었는데, 2016년 10월 달에 사명을 루시드로 바꾸고, 고성능의 스포츠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버나드 채 같은 경우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이제 기존 멤버들을 다 쫓아낼 때 그때 나간 그 멤버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둘이서 맨날 그죠?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데 가끔은 어쨌든 루시드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항상 테슬라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벤츠와 비교를 많이 해요. 이제 루시드는 항상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벤츠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루시드는 고급화 및 우아함과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벤츠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풍요함 그리고 이제 탐닉의 어떤 대명사의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루시드는 우아함과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자료 보시면은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꼬입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이제 테슬라가 있는데요. 혁신적이긴 하지만 고급적이진 않다. not luxury 돼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루시드는 BMW 그리고 벤츠 그리고 이제 아우디랑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뭐 좋긴 좋지. 뭐 혁신적이긴 하지만 뭐 고급스럽진 않다. 이러면서 테슬라랑 우리는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벤츠와 BMW와 아우디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루시드의 모델이에요.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현재 이제 루시드의 투자 계획을 좀 한번 봤더니 2023년까지 3억 5천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애리조나에 공장 증설할 계획도 있고 2026년까지 설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 최소한 내년까지 정도는 이제 이 자금에 대한 걱정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이제 그래비티라고 SUV 버전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산 유연성 역시 우리가 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루시드의 강점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제 루시드의 강점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배터리 팩은 작아요. 테슬라에 비해서 배터리 팩은 작은데 주행거리 자체가 테슬라와 어떤 비슷한 수준으로 효율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팩이 작긴 하지만 이 배터리 팩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무게가 덜 나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장거리 운행이 적합하니까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가성비인데, 전기차에 대한 가성비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전기차인데 럭셔리까지 갖춘 가성비라고 하면 이건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하위 모델인 에어피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델 3랑 비교가 많이 돼요. 근데 주행거리 면에서는 모델 3보다는 다소 낫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396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만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원천 기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기업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 기업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차량 배터리 충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좀 그 테슬라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들 차만 전용으로 이제 그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를 마련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용 충전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전용 충전소는 없긴 하다. 이 정도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니까 중국과 중동과의 어떤 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까지 이제 유통망을 확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루시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루시의 단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점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테슬라와는 좀 달리 전통적인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입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BMW, 벤츠, 아우디와 경쟁하겠다. 우리는 그쪽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기차들 업체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치고받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근데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경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다 똑같이 경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나중 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단점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 연료 개발이 빨라지면 전기차는 위협받을 수 있다. 이건 사실 전체 전기차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적인 부분에서 이제 루시드만의 단점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율주행을 개발 중이긴 합니다. 앞에서 항상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자율주행을 개발 중이긴 하지만 테슬라보다는 훨씬 약하죠. 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따라잡을 수도 없고. 이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루시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벤츠나 다른 그런 내연기관 기업들에서 전기차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 내에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히 루시드만의 단점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단점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긴 한데, 내년 1월 19일 날요, 이제 락업이라고 보통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죠? 보호예수 물량이죠. 예, 보호예수 물량이 내년에 1월 19일인가? 그때 엄청 많이 풀려요. 73%인가 75%인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물량이 그 정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 가볼게요. 매출 0입니다. 매출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시총과 주가는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오르고 있는 그런 전기차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루시안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리비안은 이제 메인이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말 그대로 이제 트럭. 이제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들인데,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자동차 없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야, 레인지로버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느낌이 살짝 나는 픽업 트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잖아요. 아마존과의 어떤 리비안과 아마존 간의 뭐 지분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로버트 조셉 스케린지라고 하죠. 이제 CEO 이름인데 2009년에 설립된 EV 스타트업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제가 표시해 놓은 빨간색 그 박스칸 저분이 이제 그 RJ라 부르는 이제 CEO인데, 원래 저분은 이제 가솔린으로 구동되는 스포츠카를 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하고 막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등으로 자동차가 이제 가지는 문제 의식의 전환기를 좀 맞아가지고 전기 구동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앞으로는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을 바꿨다라고 해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리비안 자동차를 실제로 타볼 수 있는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3개 연속으로 좀 이제 올려놨거든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 본네트를 열어서 보고 있는 사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부인데, 내부 되게 훌륭해요. 일단 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미국 사람들 잘 아시죠? 큰 차 좋아하는 거. 예,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 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와, 이 정도 내부면은 진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이미지 보시면, 픽업 트럭 뒷부분에 텐트를 설치합니다. 우리나라 하면 또 이제 이런, 요즘에 캠핑 문화가 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텐트도 뒤에 설치할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어떤 그 상황,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슬라 직원들도 요즘에 리비안에 출근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이제 정말 민망할 정도로 경제사들 인력들이 서로 이제 크로싱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자기들끼리 그러면은 이제 경쟁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안 짚을 수 없죠. 그 와중에 이제 리비안에 관심을 확 끄는 대목이 뭐냐면 이제 아마존의 지분율 증가예요. 최근에 보니까 22%까지 증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존이 2030 탄소 제로 이니셔티브 선언했죠.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선언했고 연간 25억 개의 패키지를 안전하게 자체 운송 배달 시스템을 전체 EV로 교체하겠다라고 했고 20%로 목표하던 자체 운송률을 50%까지 상향을 하면서 배달 운송 모빌리티로 리비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총 10만 대의 자동차 밴을 리비안에 선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현실은 뭐냐면,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요건 제프 베조스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그 박스칸을 보시면은, RJ, 우리 밴 언제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은 이제 좀 푸시하는 거죠.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밴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빨리 좀 생산을 해라. 급하다. 이런 식으로 한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드릴 말씀이 많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본 차트는 루시드의 최근 1개월 차트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에서 사실 최근의 하락은 오히려 숨고르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거는 뭐 차트가 그냥 끝난 차트가 아니고 오히려 지난 11월 5일이죠. 11월 5일 고점 근처까지 지금 조정이 내려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11월 5일 고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영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또 제가 준비한 그 다음 내용인데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루시드의 현재 지금 지분 구성이에요. 신규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9일 날 전체 물량의 73.5% 보시면 이제 루시드 쉐어홀더스가 돼 있죠. 개인 투자자 물량인데 기존 주주 락업 물량이 이제 나옵니다. 락업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보호예수 물량, 그죠? 보호예수 물량이 내년 1월 19일 날 나와요. 그래서 그 전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만일 저때 눌리면 그때 다시 들어가시거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만일 매수하신다 하면은 그때 이제 1월 19일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 물량의 73.5%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변동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한 10중 8구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비안 보겠습니다. 리비안의 1개월 차트인데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돈 많은 기관이 버텨주고 있다. 뭐 이제 아마존 같은 기관들이 버텨주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앨런 머스크 말처럼 전기차가 사실은 이제 이제 양산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고 저같이 펀더멘탈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리비안 안 합니다. 왜냐면은 숫자가 안 찍혀 있는데 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주변에 물어본다 하면은 숫자 안 찍히니까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해요. 제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적 안 찍히는 기업들, 돈 없는 기업들 딱 질색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자동차들이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차라리 전기차 관련 ETF 쪽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